척수 혈관은 대개 뇌 혈액 공급을 하는 동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속목동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척추동맥, 뇌 바닥동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목동맥이 80% 정도 뇌를 지배하고 있고요. 혈액 공급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가 20% 되어 있는데, 척추동맥이 이렇게 올라가서 두 개가 두 가닥이 합쳐서 뇌 바닥동맥이 됩니다. 척추동맥이 뇌 바닥동맥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 척추동맥에서 이렇게 한 가닥씩 나와서 이게 합쳐지면서 앞쪽으로 와서 앞 척수동맥이 되고, 뒤쪽으로 나오는 거는 양쪽으로 해서 뒤척수동맥을 이루면서 이게 전체 위아래 척수에 대한 혈액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척수의 구조, 속구조, 겉구조, 그리고 척수 신경로를 공부했던 이유는 척수 손상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척수 손상,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되는데 약자로 SCI라고 합니다. 자, 척수는 위로 올라가는 감각신경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운동신경이 내려와서 근육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척수가 다치게 되면 어느 부위, 어느 분절에 다치냐에 따라서 어떤 부위의 기능, 감각 기능과 어떤 부위의 운동 기능이 마비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좀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에 대한 증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척수가 댕강 끊긴 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딱 끊긴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차단되겠죠. 이런 거를 완전 척수 절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쪽 부분만 이렇게 망가진 거, 이거를 앞척수 증후군, 또 뒤에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망가진 거, 이거를 뒤척수 증후군, 또 반만 망가진 거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심관이라고 하는 거, 그 근처 중간에만 이렇게 망가진 거를 중앙척수 증후군, 또 이렇게 뒤쪽이랑 가쪽, 여기가 망가진 거를 뒤가쪽 척수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데, 여태까지 척수의 구조, 신경로를 배우면서 신경로의 위치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손상이 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척수 손상은 대개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많아요. 이게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완전 척수절단, 위아래가 이렇게 댕강 끊긴 겁니다. 완전하게 끊긴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신경, 내려오는 신경이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끊긴 분절 아랫부분은 감각, 운동이 죄다 마비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는 여기는 대뇌라고 하고, 대뇌 안쪽에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그리고 뇌 줄기가 됩니다. 여기가 척수, 그리고 빨간 거는 근육. 이렇게 대략 그려보았고요. 완전 척수 손상 그러면 원래 빨간색은 운동신경로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를 지배해주고 있는 겉질 척수로가 이렇게 내려와서 척수에서 근육으로 갑니다. 근육으로 가게 되고, 이게 운동신경로의 하나의 특징이고, 감각수용기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자, 감각로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뒤
섬유, 뒤 백색 섬유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척수, 시상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개예요. 모든 감각은 요 두 개의 트랙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데 PWC는 뒤 백색 섬유 기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줄기까지 올라가서 뇌줄기에서 반대로 건너가서 시상으로 가고 시상에서 대뇌로 와서 이제 신경이 3개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척수 시상로는 척수에서 연접을 하고 반대로 건너가서 시상 그리고 대뇌까지를 가는 거지요. 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거를 알길 바랍니다. 신경 트랙이 신경로가 운동이든 감각이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는 척수 부분이기 때문에 척수에서 교차를 하는지 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동신경 1개, 감각신경로 2개를 대충 그려놓고 있는데 중간에 완전히 끊기게 되면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전부 다 아래 위로 소통이 단절이 되죠. 그래서 요 손상된 세그멘트, 요 분절 아래쪽으로는 감각이건 운동이건 양쪽으로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반사는 어때요? 반사. 리플렉스는. 원래 리플렉스는 근육으로부터 쭉 감각이 들어와서 바로 근육으로 나가는 건데 요 세그멘트는 망가졌어요. 그러면 요 세그멘트 리플렉스는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아래쪽 세그멘트는 어때요? 요 신경 회로는 상당히 잘 작동이 될 텐데 뭐 뇌로부터 이렇게 교차로 해서 이렇게 이거를 억제해 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끊긴 거기 때문에 요 리플렉스는 작동이 가능하지만 반응은 항진된다라고 해서 아까 위운동신경 섬유증후군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플렉스는 이렇게 완전하게 절단된 경우는 리플렉스는 절단된 손상받은 그 분절에서는 망가지지만 그 아래 분절에서는 살아있다. 그렇지만 항진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척수 절단은 뭐 팔다리 마비, 쉽게 말하면 사지마비예요. 사지마비. 그리고 다리 마비, 이거는 하지마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적 우리가 손을 잘 쓸 수가 있으면 그거는 몸통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파라플레이자, 하지마비, 다리마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손을 조금이라도 못 쓰게 되면 그거는 사지마비가 되는 겁니다. 사지마비가 돼요. 중추신경계가 딱 망가지게 되면 1번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쇼크입니다. 쇼크. 이게 완전 마비든 불완전 마비든 쇼크에 빠집니다. 쇼크라고 하는 정의는 운동도 안 나오고 감각도 안 나오고 반사도 안 나와요. 반사 같은 경우는 원래 손상받은 그 분절 아래쪽은 나와야 되는데 초기에는 쇼크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사가 이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팔을 못 쓸 정도다. 그러면 사지마비인 거고 팔을 쓸 수만 있다 그러면 몸통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다리 마비 이렇게 얘기를 파라플레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쪽이 망가지면 사지마비가 되는 거고요. 가슴 쪽, 허리 쪽이 망가지면 하지마비, 다리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도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장 기능 쪽으로 혈관 쪽으로 가는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 반사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물론 손상받은 분절은 반사회로가 끊기기 때문에 그 분절은 없지만 그 아래 분절들은 반사회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뇌로부터의 조절 능력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반사활동밖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압척수 증후군이에요.
앞척수 증후군 그러면 기본 앞쪽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앞쪽, 앞불이 망가졌죠. 앞불의 기능은 운동인데 운동 세포들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불의 기능, 운동 조절도 안 될 거고,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거, 이거는 척수시상로였잖아요. 척수시상로가 손상을 받으면서 양쪽으로 손상받으면서 양쪽에 있는 온도, 통증 이런 것들 둔한 촉각도 안 되는 거죠. 대신에 감각, 요 뒤로 올라가는 감각들은 살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치 감각, 운동 감각, 고유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진동, 눌러주는 거 이런 거 느낌은 살아있어요. 왜? 앞쪽만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이 망가지면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앞불이 망가진 거고 그 앞쪽에 있는 신경, 로들이 망가진 건데 그중에 감각신경 중에서 척수시상로가 망가지면서 통증, 온도 감각을 양쪽 모두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통 조절도 잘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팔다리 조절은 이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양쪽 팔다리 조절은 잘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운동 마비가 그 아래쪽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상받은 분절 아래쪽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앞척수증후군 그래서 특별한 병들이 있어요. 호킹 박사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앞불은 분명히 운동인데 운동신경세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와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근육으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위신경 운동세포 증후군과 아래신경 운동세포 증후군이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앞불 세포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망가지는 거.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 선수 루게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병을 이 사람이 루게릭 이라는 사람이 앞척수 증후군을 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적으로 루게릭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호킹 박사도 결국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뒤척수 증후군 이것들은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자, 이거는 통째로 하나의 신경 트랙이었죠. 이거를 그래서 백색, 뒤백색, 섬유 기둥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화이트 컬럼 이란 말을 붙였죠. 여기의 기능은 식별 촉각, 그리고 압각, 진동, 그리고 프로프로셉션 고유 감각입니다. 이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손상은 되지만 앞쪽에 있는 척수 시상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 온도, 그리고 운동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으로 매독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성병입니다. 척수 쪽에 오는 매독, 척수 매독이 있는데 척수 매독은 특징적으로 포스테리어 화이트 컬럼, 뒤 백색 섬유 기둥을 이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상당히 우리가 고유 감각 정보가 뇌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때 우리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뇌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세하고 자세한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센서리 아탁시아, 감각 아탁시아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게 척수의 뒤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게 큰 충격이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손상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가족 척수 증후군, 브라운 세카로 증후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증후군인데 이게 반쪽, 반이 이렇게 마비가 된 것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각 트랙이든 운동 트랙이든 교차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운동 트랙 같은 경우는 가쪽 운동 트랙은 이미 교차해서 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포스테로 화이트 컬럼 이거는 자기 쪽으로 올라가서 뇌줄기 쪽에서 교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닥 헷갈리지 않은데 가장 헷갈린 거는 척수 시상로가 분절 수준에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 세카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척수의 반쪽이 날아간 거예요. 자,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위로 올라가죠. 자, 이거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요렇게 들어와서 면접을 이루고 요렇게 앞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척수 시상로인데 교차를 해서 넘어갔는데 넘어간 쪽이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척수 시상로의 기능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 시상로는 반대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손상받은 쪽의 반대쪽, 반대편 통증과 온도 감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가쪽, 거칠 척수로도 같이 망가진 거지요. 그래서 운동마비는 망가진 쪽,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손상받은 거기 때문에 같은 쪽, 운동마비도 같은 쪽, 식별촉각 또는 고혈감각도 같은 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반대쪽이 마비되는 거는 통증, 온도, 감각이 되는 거지요. 이거를 브라운 세카로 증후군이라고 하고 저게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뇌가 되고 여기가 시상이 됩니다. 시상은 양쪽으로 한 쌍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뇌줄기, 여기는 척수, 그리고 이쪽은 근육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대뇌 거칠에서부터 운동 트랙이 척수를 통해서 근육을 지배하고 있고 위쪽을 위운동신경, 아래쪽을 아래운동신경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각은 어때요? 감각은 트랙이 신경로가 두 개였죠. 뒤 백색 섬유 기둥은 뇌줄기까지 올라가서 시냅스를 이루고 건너가서 살라머스 시상을 통해서 되뇌 감각 거칠로 갑니다. 그리고 척수 시상로도 이거는 척수에서 연접을 이루고 교차한 다음에 시상을 통해서 감각, 되뇌 감각 거치까지 올라가지요. 자, 여기서 교차를 하고 안 하고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은 이렇게 반만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하늘색, 빨간색 끊기겠죠. 끊깁니다. 그러면 끊긴 거를 보니까 손상받은 그쪽이 끊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 요거, 요 기능이 안 되는 거지요. 요 두 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척수 시상로는 그냥 거기서 반대편으로 건너갔잖아요. 이쪽은 지금 멀쩡한 거잖아요. 손상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쪽에서 오는 통증, 온도에 대한 거는 마비되지 않고 살아 있겠죠. 왜?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손상 수준, 그 분절 수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망가진 거기 때문에 얘도 비록 반대편으로 건너가긴 하지만 이 분절에서는 건너가지 못하고 이거는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증상이 조금 복잡해 보여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걸 볼게요. 반대편에서 이거는 이쪽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요거는 살아있겠죠. 살아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식별 촉각, 이 고유 감각은 살아있는데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요거는 여기서 끊겼잖아요. 다시 말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통증, 온도 등은 전달이 안 됩니다. 자, 반대편은 통증과 온도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반대편에서 오는 손상 수준, 그 분절 수준에서 넘어오는 것도 이것도 안 되겠죠. 이미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같이 마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플렉스는 어떨까요? 리플렉스는 자, 요렇게 분절로 들어가는 리플렉스는 하나의 회로인데 이미 여기서 망가져 있는 분절로 들어가는 거는 요 리플렉스는 일어나지 않겠죠. 손상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는 이거는 회로가 아무 문제가 없지요. 대신에 항진대에서 리플렉스 반사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날 겁니다. 반대편은 어떨까요? 반대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리플렉스. 자, 그리고 중앙척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기 좀 센트럴 커넬 요 주변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와서 건너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건너가는 그 중간 부위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겠죠.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분절, 손상이 있는 그 분절에서는 양쪽으로 오는 것들이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분절적으로 그 분절이 분포하고 있는 피부 부위만 온도 또는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미 아래에서 건너온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수준에서 건너온 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증상이 팔 먼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관이 이렇게 있고 요거 가쪽 거칠 척수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신경이 나가는 건데 이쪽이 문이라고 그랬죠. 아까 문에서부터 안쪽 목, 가슴, 허리, 엉치 성분이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앙 척수 증후군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커져가면서 요렇게 먹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먹고 들어가면 목 쪽으로 진행하는 가쪽 거칠 척수로 성분이 손상받게 되지요. 그러면 목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팔 쪽을 지배하는 것들이거든요. 팔 쪽 근육들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허리 엉치 쪽은 살아있지요. 허리 엉치 쪽 살아있다는 얘기는 허리 엉치에서 나간 거는 다리 쪽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다리는 멀쩡해요. 쉽게 말해서 잘 걸을 수는 있는데 팔을 잘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점점 증상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증상은 다리보다는 팔에서 먼저 나타난다. 왜? 거칠 척수로의 성분들이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 쪽, 가쪽 척수 증후군은 이렇게 뭐 에이즈 또는 비타민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여기 망가지는 거고요. 여기 망가지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감각 기능 떨어지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운동 기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감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감각, 아탁시아, 센소리, 아탁시아 증상이 나타나고 또 마찬가지로 가쪽 거칠 척수로가 손상을 받는 것 때문에 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의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앞볼세포 증후군 아마 여러분들이 소아마비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소아마비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없어졌는데 가끔 저기 거리를 걷다 보면 다리를 한쪽만 쩔룩쩔룩 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들입니다. 여기 앞볼에 있는 세포가 근육을 통제해주고 있는데 이 세포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 바이러스 때문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앞불 세포만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살아있는데 운동마비만 생기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쪽에 주로 침범되고 있다. 소아마비도 같이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